안녕하세요. 한국형 RFIH 사업을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추진단장 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 R&D 사업은 노벨상을 타거나 아니면은 셀,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훌륭한 논문에 세계적인 논문을 내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도체를 뒤를 바이오헬스 산업화를 끌고 가는 이렇게 바이오 경제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특징적으로 보건 안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코로나 때 저희가 봤지만 건강이라는 이슈가 더 이상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쥐고 흔들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도 하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건강이라는 이슈가 국가 간의 평화를 또 흔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 이제 건강, 헬스라는 이슈가 이제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요소구나 라는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도 국가들이 이 헬스를 보건 안보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보건 안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 것인가? 우리가 이 사업은 특징적으로 탑다운 사업입니다.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안보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를 5가지를 추려냈습니다. 우리가 그걸 5개의 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5가지가 첫 번째는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 주권을 확보하자. 언제까지 돈을 들고 남의 나라가 쓰고 남은 백신을 구걸하고 다닐 수는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자라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암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것처럼 미정복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 민간 기업이 참아 들어오지 못하는, 너무 시장이 작아서 그렇다고 국가가 그런 환자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는 두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가 이제 바이오 패권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선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신기술을 대응하는 것이 세 번째 미션이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탁월하게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돌봄과 복지 측면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네 번째 미션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필수 의료 혹은 지역 의료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의료 사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국민들이 가장 겁을 내야 하는 게 필수 의료, 내가 죽고 살고 하는 생명 의료의 문제를 닥쳤을 때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더구나 평상시에도 필수 의료는 많은 지원을 하지,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은 더 열악합니다.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5번째 요소다. 그래서 5번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 미션들을 저희가 받아서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볼 것인가, 그래서 성공을 한다면 이것으로 큰 성과를 받아낼 수 있고, 단 실패의 위험성은 크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영국 이런 선도 국가들이 이 부분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6번째 후발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많이 불리합니다. 예산, 우리나라의 사업치고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하나 우리가 규모 전체에 봤을 때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의 양이 좀 마무리까지 가기에는 좀 아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5천만에서 나올 수 있는 연구자의 숫자라든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방법론 이런 걸 찾아내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산업이, 이쪽 분야의 산업이 바이오 헬스 혹은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 자체가 아직은 저희들은 연글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0.5% 이하고 98%의 기업이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은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들하고
이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을 할지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공펀드는 이것만으로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시드 마니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것이 선연관계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중첩이 되는 소위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처음부터 구성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글로벌 협업입니다. 글로벌 대기업 혹은 미국의 알파-H 이런 기업들하고 또 외국의 어떤 사업들하고 처음부터 공조를 하고 그 성과물은 각 나라의 국민들을 살리는 데 일단 쓰일 겁니다. 그리고 남는 여력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을 때 협업해서 나가는 전략, 이거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R&D의 성공률은 98%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할 만한 사업에 국가 연구비가 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력을 봤을 때 우리도 따라가는 연구가 아니라 선도하는 연구가 되려면 실패해도 가능한, 실패를 용납하는 도전을 허용하는 R&D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영역에서는 저희 알파-H 사업이 최초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도전 혁신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도 또 의료기기 솔루션 사업도 굉장히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 성장률의 거의 2배 가깝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먹거리 산업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거는 이 국내에 이러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전제 조건은 우리나라 기업이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만일에 국내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만 커진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국가 정책이 같이 가야 되고 저희 알파-H 사업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세는 꽤 높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쪽의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모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산업, 또 전통적인 의료기기 솔루션 산업 이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의 3번 미션, 미래 신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라는 사업입니다. 민간에서는 흔히 해왔을지 모르지만 국가 공공사업으로 시도하는 첫 번째 사업이고, 더구나 그 사업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과거와는 다르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PM에게 과제별로 전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전권을 가지게 된 PM 제도가 오작동을 하지 않고, 또 실패를 용납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저희 추진단의 책임이고,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이 사업이 설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중요한 지식을 쌓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고 응원해 주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이면서 실패 가능성이 높은데 도전해 보자 라고 하고 정책을 만들어 주신 우리 정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